자, 그러면은요, 이 세 번째,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추미애, 윤석열 87 대학살. 자, 이제 추미애의 이 오늘 87 대학살 인사를 보니까, 와, 이 추미애가 정말 무슨 도끼를 품어도 대단히 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추미애의 이 87 대학살은요, 이 18 대학살보다 더 심하면 더 심합니다. 18 대학살에서는 이른바 한동훈을 비롯해서 박찬호라든가 이 윤석열의 측근들을 다 좌천을 시킨, 즉 귀양 대학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87 대학살은 뭐냐? 이 그동안에 즉 추미애라든가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사람들은 다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사표를 내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이번에 이성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이제 윤 총장하고는 그 별개의 인물이었던 이런 이 문 검사장, 이 사람도 이제 우리나라 금융 그 수사에 있어서는 정말 알아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표 냈죠. 그리고 이제 강민구 서울고검장, 이분은 굉장히 검사로서뿐만 고검장이라 고검 판사님이죠. 네, 이분은 사실 판사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라든가 이런 거를 참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번에 인사라든가 또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이렇게까지 야만적인 정권은 없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야만 사회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셨어요. 근데 아마 이분이 오늘 87 추미애의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빗대서 말씀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18이 귀향 학살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87 대학살은 뭐냐? 윤석열을 완전히 고문하는 고문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윤석열 고문 인사냐?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제 윤석열 한 명 이렇게 남겨놓고 쫙 여기에 있는 이른바 대검의 차장급들, 2인자죠. 차장 인사를 다 추미애의 충복들, 또 추미애하고 직거래가 되는 사람들로 싹 바꿨어요.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 조남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검 차장에 왔는데 일종의 비서실장급의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 자리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거를 추미애하고 이제 직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나와가지고 그냥 도시락 까먹고 그냥 집으로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미애가 너 얼마나 버티냐 보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성윤이에 대해서는 추미애가 이제 실망을 나타낸 거죠. 왜? 아니, 좀 수사 좀 해버렸더니 정진웅이가 그냥 몸이나 날리고 망신이나 당하고, 그래서 이성윤은 승진이 안 됐어요. 그 대신에 추미애의 측근들 이래가지고 다 대검 차장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추미애의 알박기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 김두관 같은 사람은 윤석열을 쫓아내는데 내가 총대를 매겠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참 이 김두관이라는 사람은 동네 이장만 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윤석열은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근데 이번 87 인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반응이 나쁩니다.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다들 입을 쩍쩍 벌리고 있는 거예요. 왜? 능력 있는 사람 다 사표내고, 능력 있는 사람 다 시골로 보내고, 그 다음에 무능력하고 이 정권하고 코드가 맞는 정말 코드 인사로 검찰을 인사를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왜? 검찰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연륜, 경험, 그리고 자기의 특수 분야가 있어요. 왜? 우리가 검사들을 흔히 속된 말로 칼제비 하는데 듣는 검사들은 되게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칼을 쓴다는 거는 얼마나 정확해야 되는 겁니까? 잘못하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은 그런 점에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의사들처럼 말하자면은 진짜 조인트도 맞아가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아요. 왜? 이 검사들이 칼을 어떻게 휘두르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의 운명도 왔다 갔다 하고, 한 사람의 또는 운명이, 인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수술을 하는 외과예요. 그래서 나쁜 놈들이 있으면 얼른 잡아가지고 기소시키고 재판정에 세우고 이래서 이 사회의 악을 도려내는 집단이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검사들은요, 자기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하루아침에 검사는 되지 않는다. 정말 수많은 사건 수사를 하고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제 그 비밀의 숲인가 이런 드라마를 보시면은 물론 드라마라서 상당히 이제 부풀려주고 현실하고 좀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아는 검사들이 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검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70%는 맞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무능한 애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한테 손금없이 비비는 추미애의 딸랑이들로 윤석열에 말하자면 바리케이트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막가파 인사다. 이런 인사는 없었다. 그 다음에 뭐 추풍 인사다. 완전히 추미애 맘대로 한 인사다. 그리고 줄 세우기 인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겠습니까? 윤석열한테 문재인이 총장님, 우리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도 말하자면은 엄중히 수사해 주세요. 이런 말을 했죠. 이게 뭐냐? 윤석열한테 쟤네 총장 그리고 죽어있는 권력만 손대라. 이런 식의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이 헌법의 가치에 따른 법의 지배, 그 다음에 허울을 쓴 이 말하자면 독재 이렇게 아주 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추미애 인사는 윤석열한테 등에다가 칼을 꽂은 인사다. 이게 굉장히 제가 독한 표현을 합니다만 칼을 꽂은 인사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한테 그동안은 쫙 포위를 했지만 이제 등에다 칼을 꽂았다. 이제 윤석열은 뭐 앞에다 칼 꽂고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이 꼬꾸라지어 갖고 숨통이 끊어지는 거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87 인사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많이 버틸 것인가. 지금 이번 인사를 이렇게 볼 때는 하도 추미애가 무지막지하게 했기 때문에 임기를 채우기는 굉장히 힘들겠다. 윤석열이 임기 채운다는 거는 좀 물 건너간 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와, 네, 우리 아그네스 오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서성민님, 네, 인민민주주의, 그래서 말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거다. 그 말도 맞습니다. 네. 샘제이님께서 요새 추미애만 나오면 어머님께서 설거지 하시다가 접시 하나씩 날리시네요. 아깝지 않으시대요. 어머님이 아주 멋진 분 같습니다. 네, 우리 지천호님께서 두가나 고만해라.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이리사님께서 추를 끌어내려야 된다. 정석진님, 이제 경찰이 검사보다 높은 세상이 옵니다. 신림동 고시촌 방 빼야 됩니다. 이 정석진 멤버님 말씀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지금 이 윤석열이를 통해 가지고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자기네들의 세상으로 완전히 뭉개버리고 적폐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건 뭡니까? 뭐 대체제로 경찰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이거 같이 나눠주고 뭐 기소권 다 나눠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대해서 이제는 경찰청장도 뭐 총장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등 경찰이 어떤 이 수사권에 그 결정도 할 수 있다는 등 이상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과 검찰의 이 관계 이거는 뭐 아주 묘한 관계죠. 하지만 이것이 보완적이 돼야지 경찰이 검찰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마치 어떻게 보면은요, 이 의사 대신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뭐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그냥 의사를 대체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그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검찰에 대해서 제끼고 경찰에 힘을 실어서 갖고 우리들의 세상을 가겠다.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까르페디엠님, 추미애는 노역이 가득하다. 제가 보니까 추미애 얼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자, 오드리 헵번님이 오늘 정의를 아주 결정을 깔끔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경찰은 경찰답게, 검사는 검사답게. 근데 이제 앞으로 추미애가 87 인사를 한 걸 보니까 결국은 윤석열이 그 자리를 오래 지키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두관이라든가 이재정이가 저렇게 완장을 차고서 내가 윤석열을 처단하는 검객이 되겠다. 내가 총대를 매겠다.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이제 자객을 윤석열이 자고 있는데 보내가지고 칼로 푹 찌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그 추미애가 뒤에 등에다가 칼은 꼽았고 이미 윤석열은 출혈이 멈추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권 후보의 판도가 생각보다 빨리 요동칠 거다. 그리고 윤석열을 쟤네들이 잘라주면은 그때부터 윤석열의 지지율은 여러분 20%는 가뿐하게 넘을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 걱정도 한다는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을 빨리 내보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수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보수들이요, 앞에서 달리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우리의 희망의 근거, 희망의 아이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도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저렇게 내쫓아 주기를 오히려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지금 이왕 이렇게 된 거 문재인도 대통령 하는데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이거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안다면은 저는 어느 누구도 문재인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랬을 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주 그 말에 굉장히 감동을 했던 사람입니다.